6.3 지방선거로 선출된 광역단체장의 포부와 구상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해양수도 비전을 내세워 8년 만에 부산을 탈환한 민주당 소속 정재수 당선인입니다. 당선인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7월 임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 계실 텐데 준비 잘 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YTN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수위원회 이름을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로 정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가 현장 위주로 해가지고 시민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이 나게 되면 백서를 통해서 시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선거 때부터 강조를 하셨던 게 해양수도 비전인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그리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께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은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반드시 극복을 하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부산에서 새로운 성장 거점과 성장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비수도권의 맏형인 우리 부산에서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첫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을 드렸고, 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기 위해서 행정기능, 사법기능, 그리고 기업, 금융을 집적화시켜 가지고 우리 부산을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그런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이 위기를 돌파하는 그 대안으로서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사법, 기업, 금융을 부산에 집적화시켜 가지고 추후에 열리게 될 북극항로 시대가 가져오게 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우리 부산이 온전히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표와 일정표를 시민들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 해양수도 부산, 이 해양수도에 이어서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부터 북극항로 전도사도 자처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전도사를 자처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북극항로가 열리긴 열리냐, 언제 열리냐,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작년 9월 달에 중국의 닝보항에서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이 대한해협을 거쳐서 베링해를 거쳐가지고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북극항로를 통해가지고 유럽에 도착을 했습니다. 단 20일 만에 도착을 했죠. 전 세계 최초로 북극항로에 전기 컨테이너 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미 북극항로는 지난 10년과 비교를 하자면 물동량이 10배 이상이 늘었고 전 세계 최초로 상업항로인 아크틱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중국이 먼저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서쪽으로는 무르만스크에서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39조 원의 투자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북극항로 시대가 이미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의 준비는 상당히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늦은 만큼 부산에 행정과 기업과 사법과 금융을 집적화시켜 가지고 따라잡는 것을 넘어서서 북극항로를 선도하고 선점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5극 3특 전략 하에서 그 실현 가능성과 현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인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극항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있는 상업항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산에 대한 비전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산 지역의 이제 정치적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17명이 국민의힘이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18명이 모두 야권인데요. 부산시 의회도 여소야대인데 야권과의 공조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보관이 있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비단 이제 제가 부산시장이 되고 난 뒤에 저를 둘러싸고 있는 부산시정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이 비단 이번만 어려운 환경이 아니고 부산에서 그동안 이제 정치를 해오는 그 내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시 의회가 여소야대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뭐 낯선 환경은 아니고요. 늘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또 시의회에 열심히 설명하고 또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 나간다면 부산 시민의 삶 또 부산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쟁의 요소는 거의 없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산시의회와 함께 정말 열심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협치 모델을 이 부산에서부터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제 바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드시 해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수 당선인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부산 북갑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이 지역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패배한 하정우 전 수석, 최근 만나셨다고 하던데요.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예, 어제 이제 그 하정우 수석을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얼굴을 봤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서 내리 3번을 낙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아마 지쳐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드리고 이제 어제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하자면 한 달 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출마라고 하는 경험들을 압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경상도식 표현으로 하자면 하정우 수석이 아마 식겁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소회도 듣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제 계획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정우 수석에게 부산이 가야 될 방향이 한쪽으로는 해양수도 또 한쪽으로는 AI 대전환 AI를 제외하고서 빼고서는 부산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정우 수석이 어떻든 선거가 끝나긴 했지만 부산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AI 선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부산이 AI 선도도시가 되는데 하정우 수석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아마 하정우 수석이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년 뒤에 이제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때는 부산 정치 지역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결국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어떤 실적과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2년 뒤에 있을 총선 결과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24년도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 출마자들의 평균 득표율이 45%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이 44%였거든요. 이제 50%에서 한 5%, 6%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5%, 6% 정도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 시민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실적과 성과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께서 체감을 해주신다면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자신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입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서 정말로 시민들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북갑과 박성훈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을의 선거구가 통합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이거
북구 가벌은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려면은 인구가 최소 13만 6천 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27만 2천 명이 넘어가면 이제 분구가 될 텐데 지금 우리 북구 인구가 거의 26만을 거의 하회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좀 인구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 가벌은 통폐합될 수밖에 없는 선거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북구 가벌에 각각의 지역위원장이 있긴 한데 통폐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선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99% 100% 정도 북구 가벌은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전재수 부산시장의 당선인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끝으로 지금 부산시장 이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변화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침체의 긴 터널에 갇혀있던 이 부산을 정면으로 돌파를 해달라 이런 준엄한 명령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명령을 잘 받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실패한 청년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역동적인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가야 될 방향, 목표 이것을 해양 수도로 정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으고 전재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지고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성장 거점과 성장 엔진을 이 한반도 남단인 부산에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부산 시민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오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